2012년 9월 미국의 팝스타 레이디 가가는 아일랜드의 수도 더블린 아비바 스타디움에서 열린 콘서트 무대에서 술병 하나를 들고 무대에 오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작곡을 할 때 제임슨을 즐겨 마셔요. 그렇다고 해서 제임슨 위스키 회사한테 홍보 대가로 단 1달러도 받은 적이 없어요. 물론 앞으로도 그럴 리 없어요. 하지만 이 위스키 덕분에 나는 새 노래를 쓸 수 있었어요. 레이디 가가뿐 아니라 팝스타 리한나 역시 자신의 노래에 제임슨이라는 가사를 넣을 정도로 제임슨을 좋아한다고 했으며 팝스타 핑크 역시 아들 이름을 제임슨으로 지을 정도로 제임슨 위스키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매력이 있기에 그런 것인지 오늘은 아이리시 위스키의 대표주자 제임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740년 스코틀랜드 알로아에서 태어난 존 제임슨. 성인이 된 후 그는 스코틀랜드에서 변호사로 일하다 1768년 딤플이라는 위스키를 만든 헤이그 가문의 딸인 마가렛 헤이그와 결혼하게 됩니다. 존은 처가의 양조장과 관련해 법률 자문을 해주는 등 여러 일을 돕다 위스키의 매력에 빠지게 됐고 결국 1780년 아일랜드 더블린 보우스트리트에 증류소를 세우고 자신의 이름을 딴 위스키를 생산하게 됩니다. 당시의 더블린은 기회의 도시로 여겨졌는데 영국과 아일랜드를 통틀어 두 번째로 큰 도시였으며 100개가 넘는 맥주 양조장과 위스키 증류소가 활발히 운영 중에 있었습니다. 존은 자기가 만든 위스키에 샤인 매투, 두려움 없이라는 제임슨 가문의 모토까지 병에 각인하며 최고의 위스키를 만들기 위해 정성을 쏟아부었습니다. 그 정성이 어느 정도였냐면 최고의 위스키를 만들기 위해선 직원들 역시 그런 대접을 받아야 한다며 당시 최고의 급여와 근무 조건을 제시해줬다고 합니다. 그 덕분인지 제임슨은 수많은 위스키들 중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얻게 되었고 1801년엔 아일랜드 제2의 위스키로도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존은 위스키를 잘 만들 뿐 아니라 아내와도 사이가 무척 좋았는데 스라에 무려 8남8녀의 자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8명의 아들 중 4명이 아버지를 따라 아일랜드에서 위스키 사업에 뛰어들었는데 1804년엔 존 제임슨 2세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보우스트리트 양조장을 물려받게 됩니다. 그리고 1823년 12월 3일 창업주였던 존 제임슨이 83세의 일기를 끝으로 세상을 떠나고 이후 존 제임슨 3세와 4세가 차례로 증류소를 이어받아 제임슨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위스키 중 하나로 성공을 시키게 됩니다. 하지만 지난 영상에서 언급한 것처럼 아이리시 위스키의 위기가 찾아오며 제임슨도 아문의 시대를 보내게 됩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며 영국에서 전시에 사용하는 알코올을 제외하고 알코올 제조를 전면 금지시키게 되며 제임슨 역시 1917년부터 1918년까지 증류소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여기에 설상가상 미국에서 시행된 금주법에 제2차 세계대전 그리고 아일랜드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후 무역 보복까지 받게 되며 아일랜드의 수많은 위스키 증류소들은 거의가 문을 닫게 됩니다. 혼자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고 판단한 제임슨은 다른 회사들과 합병을 추진 아이리시 디스틸러리스라는 새로운 회사를 만들게 됩니다. 여러 개의 위스키 회사가 하나로 합쳐지며 좀 더 크고 넓은 새로운 증류소가 필요하게 된 상황. 결국 1970년 6월 5일 제임슨의 역사가 시작된 보우스트리트에서 마지막 원액이 증류되는 것을 끝으로 이곳에서의 긴 여정도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1975년 제임슨은 포크주 미들턴으로 증류소를 이전하며 제임슨 위스키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싱글 몰트 위스키와 고급 그레인 위스키의 장점만을 뽑아내 아이리시 블렌디드 위스키로 분류되는 제임슨은 몰트 처리를 하지 않은 보리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 피트를 쓰지 않는 데다 보통 다른 스카치 위스키들이 2번의 증류 과정을 거치는 데 반해 제임슨은 꼭 3번의 증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가볍고 부드러운 맛이 탁월해 그래서 위스키 초보자들도 쉽게 입문이 가능한 위스키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3번의 증류, 2배의 부드러움, 단 하나뿐인 특별함을 내세우고 있는 아이리시 위스키 제임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